여러분 참나에 대한 몰입만 그래서 그 안에 안주해버리면 참나가 주는 평안에 만족해버리면 로고스를 잘 이해 못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 로고스는 어디에 담기겠습니까? 에고 중에? 자, 참나가 주는 평안은 여러분의 감정이 그걸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고스는 여러분 생각에 담아야 돼요. 즉,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참나를 아무리 만났어도 로고스를 배우진 못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이거구나. 사람은 이래야 되는구나. 뭐는 뭐구나. 이 생각이 계속 자명해지고 바뀌지 않으면 나는 매일매일 10시간씩 명상합니다라고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감정적으로 황홀함과 계속 접속할 뿐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황홀함을 담을 수는 있어도 생각의 진리를 담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입 열면 다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정관념, 즉 평소에 깔려있던 생각이 여러분 입으로 쭉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진보가 없죠. 명상에서 좋다고 해도 명상 끝나고 나면 입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고정관념이 나오고 있다는. 요거 실제로 그런지 체험해 보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명상이 제대로 됐다면 여러분 입에서 갑자기 경전이 나와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막 이런 말이 갑자기 나와야 된다고.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다 가짜예요. 이게 하느님 안 만난 거예요. 솔직히 누구 만나고 왔어 할 정도로 하느님 만났으면 뭔가 하나 얻어 나와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 재밌죠? 명상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체험했던 것들이 오히려 조합이 잘 되면서 결론까지 딱 나요. 그 명상만 잘해도 결론이 나요. 왜냐? 여러분은 이미 연구도 했고 체험도 한 게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라도 잘 결합시켜서 좋은 거기서 그 판단을 내리면요. 그 판단이 또 더 나은 판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거든요. 이미 체험하시고 연구하신 게 꽤 돼요. 거기서 그거를 잘 쥐어짜가지고 연금술처럼 아주 순금 같은, 황금 같은 답들을 지금 못 내시니까 그게 잡철처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번뇌를 일으키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주워 들은 게 오히려 책을 많이 읽은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멘토들 말을 많이 들은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거 하라고, 이 사람은 이거 하라고. 이 사람은 빨리 때려치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공부를 더 하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공부를 빨리 때려치라고 그러고. 이 막 다양한 말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고 있으면요. 이게 진리의 재료들인데 여러분이 소화를 못 시키니까 다 잡철이 되는 거죠.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인데 그걸 여러분의 소화력을 키우는 방법,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명상이 최고예요. 명상을 하시면 여러분 그릇이 우주적이 됩니다. 그 순간만큼. 그 순간은 나와 남이 없으니까 우주적이 돼요. 소화력이. 그때 그걸 소화시켜가지고 딱 명상 끝났을 때는요. 입에서 순금을 토해내야 돼요. 이건 이거더라 라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자명한 거 하나씩은 얻어 나오지 않으면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로고스 알아내는 법을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원래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로고스를 알아야 맞아요.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주의 한 분자인데 왜 여러분은 우주 돌아가는 정보를 하나도 모르시나요? 우주가 여러분한테는 뭘 차단해 놓으셨나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자연의 일부인데 왜 나는 자연 돌아가는 원리를 모를까요? 하다못해 이 물도요. 커피 부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다 알고 있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못해요. 인간이 만약에 이런 물이 커피 만나는 것처럼 인간이 갑자기 낯선 물건, 생전 처음 본 물건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물질은 다 알아서 처리해요. 공식대로 다 처리해요. 이 물이요. 생전 처음 진 커피를 만나도요. 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생전 처음 먹어본 과일 먹어도요. 여러분 몸이 어떻게 그걸 소화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이걸 흡수할 건지 다 알아요. 몸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정신이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한테 몸 맡겼다가는 난리 날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커피 먹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판단 어떻게 하실래요? 공식대로 다 굴러가고 있는데 인간이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여러분 안에는요. 원리가 선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다는 얘기는요. 우주적인 원리가 여러분한테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에고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 드러난 거랑 똑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안에 로고스가 있다고 치죠. 그리고 여러분 에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지금 책을 봤어요. 어떤 책이라는 간접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어요. 실제 경험.
경험.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뉴턴이 봤죠. 자, 이런 실질적인 경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써놓은 어떤 책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나 경험이 간접 경험이나 직접 경험이 우리 에고에 맞닥뜨렸을 때 에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요. 에고는요. 자명하다. 참나가 결국은 이 반응을 해주는 건데 에고를 통해서 이 반응이 나옵니다. 자명, 찜찜이 탁 떨어져요. 판단이. 이 로고스는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으면요. 여기서 떨어진 자명함이라는 건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명함을 여기서는 지금 에고가요. 이걸 읽고 책을 읽고 아니면 경험을 하고 연구해 봤는데 답이 신통치 않죠. 참나는 절대 자명하다는 신호를 안 줘요. 가끔 여러분이 착각하는 자명함은요. 여러분 에고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겠죠. 고정관념에 이게 맞을 때 금방 자명한 줄 알고 오판하는 걸 여러분 흔히 자명하다고 아는 건 대부분 오판이에요. 즉 고정관념에 맞는 게 들어오니까 빨리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니까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여러분 고정관념에 맞으면요. 맞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냥. 저 사람 좀 안 해. 여러분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진리라 하더라도 여러분은요. 거부해요. 왠지 싫다. 저 말. 이 에고의 좋고 싫음이 개입돼 버리면 엉망이 되고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셔야 돼요. 이 경물치지는 무조건 에고를 먼저 때려잡아야 돼요. 명상. 에고가 헛소리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자명찜찜을 선명히 읽어내는 작업이에요. 참나에서 나오는 이 신호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양심 분석이잖아요. 책 하나 읽어도요. 아니면 여러분 과학 연구를 해도 양심 분석, 인체를 연구해도요. 양심 분석을 안 하시면요. 엉뚱한 결론이 자꾸 나요. 자, 여러분 인체를 연구한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물질을 연구한다고 해보세요. 그 현상을 봤을 때요. 자, 사과가 떨어진다는 걸 봤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이 본 거는 사과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과라고 하죠. 저걸 보고 여러분 맨 먼저 여러분 에고 차원에서 한번 정립이 됩니다. 사과가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도약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거는 개별 구체적이에요. 그 사과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그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게 펜입니까? 그냥 이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여기다 이제 언어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언어는 보편 추상적이에요. 펜이 떨어졌다. 그럼 맛이 확 죽어버리죠. 지금 애가 이렇게 됐는데 요 직접적인 경험한 현상이요. 맛이 한번 탁 죽으면서 펜이 떨어졌다라는 딱 언어로 정리가 돼요. 맛이 한번 확 죽습니다. 그 생생함이 한번 떨어져요. 그런데 이 작업을 안 하면 우리는 그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작업이요. 이런 직접 경험을 먼저 얘기했을 때 소금이 짜다. 근데 여러분이 경험한 건 소금이 짜다는 걸 경험한 게 아니라 뭘 한 입에다 댔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온 거죠. 맛이 느껴진 거죠. 그걸 언어화합니다. 개별 구체적 경험을 보편 추상적인 언어로 바꿔줘요. 이 번역을 못하면 동물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인간만큼 못하기 때문에 인간만큼 그것도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능력을 우주에서 타고났어요. 소금이 짜다라고 어떤 식으로든 언어로 바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현상이 보편화돼요. 첫 번째 작업. 그 다음에 소금이 짜다 아니면 사과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 언어로 표현된 이 지금 내가 경험한 현상들을 언어로 표현했죠. 그 이제 경험과 이 개념이 만나면서 요놈들을 가지고 이제 개념 안에는 경험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먼저 이 작업에서부터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만약 여기서부터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저 자명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말로 정확히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자명함을 먼저 검토해야 돼요. 사과가 떨어졌다라고 지금 자명하단 말이에요. 사과가 이유 없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개념을 연구해가지고요. 더 근원적인 개념을 찾아내야 돼요. 법칙을 찾아내야 돼요.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엔 현상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게 첫 번째 여러분의 에고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발견된 수많은 현상들 사과가 떨어졌다, 펜이 떨어졌다, 바나나가 떨어졌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수많은 현상들을 하나로 꿰 더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야 돼. 이제 개별 구체적 사물들이 보이는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로 꿰 보편 추상적인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법칙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 현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뉴턴이 찾아낸 거죠. 만유인력 법칙. 질량이 가진 물건들끼리 서로 땡긴다, 끌어당긴다 하는 걸. 이 말이 실험도 해보고 개념도 해봤는데 자명할 때는요. 자, 이때 로고스가 어떻게 드러내냐면요. 요거는 지금 보편 법칙이죠. 보편 추상적인 법칙. 현상계 안에서 발견되는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설명을 듣고 실험을 해보신 뒤에 자명하다라는 의심, 어떤 의심도 없다, 자명하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때요. 그때 로고스가, 이 추적해보면 로고스가 등장하는데 보세요.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로고스, 여러분 내면에서 자명하다는 느낌이 날 때, 그 자명하다는 느낌엔 어떤 정보가 있어요. 생각 이전의 정보요. 이해되세요? 어떤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아! 할 때 머리에 이미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시원해요, 머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뭘 알았는지 지금 몰라요. 말을 해야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목욕탕에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 했겠죠. 아! 할 때, 맞다 했을 때 그때요. 여러분 머리 생각도 할 수 없는 생각 이전에 어떤 정보가 딱 여러분 머리에 드러나요. 그게 인가를 해주니까 여러분이 맞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즉 밖에서 실험해본 보고서를 올렸더니 저 안에서 맞다라고 할 때요. 뭐가 맞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내면에. 이게 신기한 건데 여러분이 일상에서 계속 이런 신기한 현상을 일으키고 사시면서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로고스가 그때 드러나요.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드러나요. 그거에 의거해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설명해 놓으면 아까 그런 진리의 생생함이 좀 또 사라져요. 아까 느낌으로는 되게 선명했는데 말로 하니까 인간은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된다는 되게 평범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느낌으로는 되게 사람이 그런 거구나. 뭘 얻었어? 말로 해봐.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놓으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느꼈던 거는 있죠. 이런 느낌이 있으실 때 있죠. 뭔가 꿰질 때가 있어요. 이게 우주적으로 이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 이전에 맞다고 할 때 그 느낌 안에 들어있는 원형의 정보가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가 사실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맞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밖에서 본 정보만으로 그 느낌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도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동질의 것만 동질의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동질의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결국 안다는 건요. 밖에 있는 거를 실험을 자꾸 잘해가지고요. 요 체험한 거랑 책에서는 주로 개념을 취하죠. 근데 결국 체험과 이 개념이 딱 만날 때 두 놈이 만날 때 여기서 빛이 나면서 로고스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맞다는 느낌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강의 다 주자의 독서법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첫 번째 개별 구체적 사물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거를 보편 추산적 개념으로 한번 바꿔요. 번역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그 개념들을 정리해가지고 보편 추상적인 큰 법칙을 하나 찾아내요. 현상계를 경영하는. 이러면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과학자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여기까지예요. 개별 구체적인 현상들을 실험해서 그 안에서 보편 추상적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니까 어떤 개별 사물에도 적용되는 어떤 법칙을 찾아내요. 이게 제한적일 수도 있고 사이즈는 다양하겠지만 아무튼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진리라는 건 확실하겠죠. 그때 여러분이 이게 진리야 확실해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서 뭔가 느껴지는 그 선명한 느낌, 정보가 로고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놈이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남의 얘기를 듣고 경전을 보고 뭘 하신들 맞아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공식이 체험하고 개념이 만나야만 여러분 자명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체험해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상계 사물을 다 체험해 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의심할 수 없어라는 느낌이 든다는 건요. 영적 체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고스 차원에서. 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성이 작용했을 때는요. 이 개별적인 부족한 체험을 메꿔줍니다. 맞다라는 직관을 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다 실험해 본 뒤에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감이 있는 분은요. 과학을 해도 더 탁월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5가지 안이 있어요. 다 실험해 본 뒤에 해야 돼요. 근데 명상을 해요. 쭉 보니까 이놈이 제일 자명해요. 그래서 했더니 바로 성공했어요. 그러면요. 시간 낭비를 엄청나게 줄이겠죠. 나머지 다 실패한 뒤에 이거 하는 것보다
딱 해가지고 바로 맞으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게 영감입니다. 하늘에서 영감이 하나 안 떨어지나. 예술가들이 그렇게 바라는 게 영감이에요. 영감이 왔을 때 노래가 그냥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영감이 안 오면 쥐어짜내서 겨우 만들어도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신이 안 나는데 영감이 왔을 때는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도 너무 감동적이고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돌아봐도 너무 잘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현상은요. 여러분 로고스가 동했을 때 나옵니다. 요게 신바람 날 때예요. 깨어 있을 때. 그래서 명상을 통해 깨어난 뒤에 거기서 방금 말한 연구 작업을 하시면요. 결론이 빨리 납니다.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요. 양심 분석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오늘 겪으신 많은 현상에서 나타났던 법칙들을 추려보는 거예요. 많은 현상 속에서 인의예지를 적용해야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는 법칙이 하나 결론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요. 아무리 말로 멋지게 인의예지를 왜 해야 되는지 다 설명해도요. 여전히 찜찜하시다면 아직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가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참나를 정확히 이해한 게 아닙니다. 언제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영성의 한 단계 점프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삶을 양심 분석, 인의예지로 다 분석해서 개별 구체적인 경험들을 보편 추상적인 법칙으로 인의예지를 이렇게 어겨서 이 일은 잘못됐어, 이렇게 어겨서 이 일은 잘했어 라고 매일매일 설명하시는 과정이 다 지금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보편적 어떤 이 일은 인의예지에서 이렇게 어겨서 이게 잘못됐어 했을 때요. 시원하고 확연해지면요. 그때 여러분 안에서 인의예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인의예지가요. 맞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뭔가 조금 자각이 옵니다. 이런 현상을 계속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명확한 확신이 로고스에 대한 확신과 직관이 확고하게 될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일지보살이에요. 유교로 치면 군자예요.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개별 구체적 현상에서 보편 법칙을 끌어냈고 거기에서 엄청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신 안에 담긴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요. 그걸 다시 이제 말로 풀어보는 거죠. 또 개념화해보고 나면 이런 현상을 계속 하다 보면요. 자명해질 때가 옵니다.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얘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모든 철학자들이 했던 작업이에요. 이걸 안 하고 위대한 철학자 못 됩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양심 분석에 아까 적용한 거라도 꼭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개별적인 현상, 나는 이거 해서 기분이 좋았고 나빴고 찜찜했고 자명했고 그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통하는 법칙을 찾아내세요. 인의예지를 내가 어떻게 어겨서 이 마음이 들었다. 인의예지를 지켰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확신이 없으시다니까요. 인의예지를 내가 어겨서 이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확신이 안 온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짓도 자꾸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 양질전환이 될 때가 와요. 경험치가 하도 쌓이다 보면요. 너무 자명할 때가 와요.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네. 인의예지만 지키면 인생사는 다 풀리고 인의예지 어겨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네라는 이 말이요. 그전하고 다르게 확신에 차서 나올 때 그때 여러분 안에 뭔가 정보가 선명하게 떠올라요. 이미 밝아져요. 그놈이. 이해하시죠? 뭔가를 아니까 여러분이 그 말이 나온다. 뭔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그 느낌이 선명하니까. 자, 내면의 자명함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말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자명한 느낌, 그 안에 있는 원형의 정보가 표현이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보는 거예요. 바깥 사물을 보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자명한 느낌을 이제 말로 표현해보면요. 그게 이제 인의예지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거기서 나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인의예지의 로고스가 복원된 거예요. 선비들이 말하는 게 다 이 작업이에요. 밖에 인의예지 책 많이 본다고 여러분 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군자가. 여러분 속에 있는 신성 안에 있는 인의예지를 여러분 에고가 정확히 에고가 이 안에 있는 원리를 로고스 안에 있는 원리를 선명하게 이해할 때 여러분이 영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이제 선명히 알고 난 영성은요. 이제 의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도저히 의심할 수 없다. 내 안에 이니에이지라는 로고스가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입에서 선명하게 나오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성이 개발됐을 때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우주에서요. 누가 뭐래도 우주 어디 가시더라도 여러분은 그 일지보살입니다. 이제 영성에서 검은 띠 따신 거예요. 재밌겠죠? 검은 띠 따는 법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 짓을 해야 돼요. 명상하고 사색하고 명상하고 사색하고. 이 짓을 해가지고 자명해질 때까지 만들어야 돼요. 책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책, 요즘 같으면 제 강의도 이제 책에 해당되죠. 제 강의, 책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 경험은 여러분이 양심 분석의 재료들이죠. 직접 경험한 그 삶의 여러 지금 그 판단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후회나 자책이나 뿌듯함, 이걸 다 가지고 분석해 보세요. 그러다가 법칙이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뭐 갑자기 무슨 안드로메다 별의 생성 원리를 아시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이 제일 우주에서 잘 쓰는지에 대한 공식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요거만 아시면 여러분 영성이 올라가요. 좀 이해되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고 영성을 닦으시라는 거는 영원히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있네요. 예. 그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니에이지를 표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국은 그분들도 결국에는 그 플라톤의 국가론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이걸 뭐라고 이 덕목을 하나 제시하죠. 지혜, 정의, 절제, 또 뭐죠? 지혜, 정의, 절제, 용기 이렇게 설명해. 그러니까 조금씩 설명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불교의 육바라밀이 또 조금 다르고 관점이 이 유교의 이니지가 다르듯이 그런데 이건 있어요. 지혜, 정의, 용기, 절제로 그 양심이 다 설명되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설명하는 방식에서 또 깊이나 이런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로고스를 어디까지 파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데 또 뭐냐면 그분들이 그 사랑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럼 그건 이제 그건 아니죠. 얘기했을 텐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딱 꿰져서 설명을 하진 않았다는 거죠. 말 속에서 계속 이니에지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양심은 딱 이니에지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승불교나 제가 유학을 주로 얘기하는 게 그 둘은 딱 설명이 똑같았어요. 결론이. 그래서 결론이 똑같은 거 먼저 위주로 보시면서 결론이 조금 다른 것들은요. 보세요. 참고해서 보세요. 성경도 딱 이니에지라고 하진 않았죠. 그런데 얘기 중에 예수님 얘기 중에 이니에지가 다 드러나요. 사랑 나오죠. 정이 나오죠. 두 손 들고 천국 가는 것보다 불의한 손 잘라내고 지옥 가는 것보단 두 손 다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단 손 잘라내고 잘못된 거는 불의는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낫다든가 깨어 있으라든가 겸손하라 성실하라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 내면에는 그 로고스가 있는데 말로 표현이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책을 쓴 적이 없잖아요. 플라톤이 다 받아 적었지. 그러니까 또 플라톤이 제대로 받아 적었는지 이것도 이제 의문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이 직접 글을 쓴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불교랑 유교는 로고스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같으니까 설명 잘 된 거 위주로 보시면서 결국 소크라테스나 성경 안에서 이 요소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면 다 나오긴 다 나와요. 결국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썼잖아요. 거기 보시면 거기도 또 사랑 얘기 나오고 정의 얘기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걸 딱 꿰가지고 양심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그분 안에 머릿속에 그게 있으니까 그게 나온 거죠. 요 차이 아시겠죠? 딱 이게 이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분 머릿속에는 그게 있으니까 설명할 때 그걸 다 설명한다고요. 일단 그분들 머릿속에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는 그 고전을 보면 확인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아무튼 우리가 이분들 머릿속에 다른 그런 공식이 뭐 없나 이렇게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게 그러면 그 경우에는 더 나을 겁니다. 딱 말로 공식화해서 해주면 제일 편한데 좋은데 우리가 연구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드린 방법은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먼저
익혀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저를 좀 신뢰해 주셔야 될 뿐인데 믿으시라는 건 아니고 제가 고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이나 소크라테스나 서양 철학자들 안에서 다 이니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머릿속엔 그게 있다는 게 확실한데 동양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불교처럼 선명하게 딱 그걸 몇 개로 집어서 얘기를 안 해준 거 그거는 좀 아쉬운데 그분들 설명 안에 다 그게 나오니까 제가 강의하는 중에 그걸 좀 보완해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소크라테스 강의나 마르크스 아울리우스 강의 보시면요. 그 강의 교재에 마르크스 아울리우스가 올바른 어떤 인성을 설명할 때 보면 이니에지 요소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그걸 계속 제가 체크해 놓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설명 방식은 다른데 그 안에서 사랑, 정의, 애절, 지혜, 성실을요. 딱 한 세트로 요 5개 덕목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되곤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로 그건 좀 보완하시고 다만 이제 그 설명을 안 했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 머릿속의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 보시면 그분들도 그걸 알고 계시다면 그분들도 그 영성의 그 뭐죠? 보살일 수밖에 없죠. 영성의 전문가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뭐나 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국가론에서는 국가론 설명도요. 사실은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자명한 게 우리 동양에서 상중 하단전이라고 하는 걸 설명한 겁니다. 상단전은 뭘 잘해야 되죠? 요게 판단 이게 경영자잖아요. 지혜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지혜. 정기 신을 설명해요. 동양에서 정기 신 그랬죠. 지혜. 신은 지혜가 중요하고 기는요. 용기가 중요하고 정은요. 절제. 재밌죠? 절제, 용기, 지혜. 요 세 개가 만나면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올바른 거. 그래서 정의를 초점을 두고 지금 이 세 개를 이 네 개로 설명했는데 그 안에는 요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도 지인용으로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지혜, 사랑, 용기. 그래서 이니에지를요. 어떤 게 조금씩 관점을 달리해서 설명하는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거는 감안해가지고 연구를 해보시면 결국은 그 소크라테스 법을 다 연구해서 구현하다 보면 그분들 머릿속에도 이렇게 이니에지에 상응하는 원리들을 딱 동양처럼 이렇게 이니에지를 잘라서 이해하진 않았더라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니에지라는 것이 가장 영성의 어떤 척도를 예.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가장 잘 표현해준 그렇죠. 원만한 표현이다. 그렇죠. 그렇죠. 주시는 거죠? 딱 이니에지가 결국에는 로고스의 제일 핵심인데 그거를 동양이 아무튼 표현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강의도 많이 해드렸어요. 동양의 영성이 훨씬 깊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이 딱 떨어진다는 건요. 더 자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영성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양심을 5개, 어떤 5개건 몇 개건 딱딱 설명을 했는데 그게 서로 보완이 되면서 한 덩어리로 딱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은 가능해요. 정직, 성실, 신의 뭐 이렇게 쭉 나열식 이거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겹치는 항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니에지라는 건요. 정확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해라, 정의, 끊어라, 지혜, 판단해라, 예절, 표현하라. 둘이 다 반대가 되죠. 이게 추나추동이 서로 칼라가 분명한 그 공식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런 정합성이라는 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히려 지금 고전에 동서양 고전에서 말한 양심의 실체를 연구하면 이게 가장 탁월한 설명이라면 설명이 다 돼야 맞겠죠. 근데 만약에 소크라테스께 더 탁월하다면 그걸 가지고 했을 때 동양 것도 쉽게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이 돼야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저는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탁월하다고 말씀드린 거 제가 이미 답이 나왔다 인문학은 이 얘기도 이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실제로 여러분이 그걸 느끼셔야 되니까 판단을 해보시고 고전 공부하실 때도 이걸 가지고 보시면요. 마르크스, 아울리우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더라도 보시면 이제 요건 지금 인을 얘기하고 있구나. 요건 정의를 얘기하고 있구나. 요게 분류가 되는데 분류가 깔끔하게 떨어지면 요거의 탁월성이 입증되는 거죠. 이런 식 분류법의 탁월성이 인정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해 주신 김에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더 납득이 되시겠죠. 이니에지 진짜 탁월한데? 왜냐하면 어디든 들어가서 설명이 되는 게 제일 탁월한 정리거든요. 육바라밀도 있고 뭐 지인용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일단 이니에지 설명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로고스는요, 텅 비어서 뭐가 없잖아요. 건드리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건드리면서 수많은 나오는 이니에지 로고스를 정확히 분석해서 실체를 가장 설명 잘한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로고스에는 사실은 텅 비어 있고 우리가 자극하고 두드리는 만큼 표현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각 문화권에서 자기 문화권에서 주로 보는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쪼개가지고. 그 중에 더 보편성이 있는 게 있고 좀 더 어느 한 방향에 치우친 게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제일 보편적이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이니에지, 육바라밀 이 두 개 통합해서 설명드리는 것.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여러분 로고스를 가장 빨리 그 개발하고 영성을 가장 빨리 끌어올리는 비법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예수님도 딱 정확히 표현은 안 한 게, 그런데 골자들은 다 똑같이 표현하거든요. 황금률을 얘기할 때 보면 그 안에 다 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책을 쓴 건 아니니까요. 소크라테스가 직접 책을 쓴 건 아니니까 또 제자들이 바라보는 만큼밖에 또 수용이 안 될 거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얘기가 이루어지던 그 사람들의 그 이해 수준, 이해력에 따라 또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니지 얘기하고 싶어도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말을 그렇게 막 돌려가면서 할 거라고. 너 이렇게 엄마가 이러면 이러잖아. 막 이런 식 설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근데 제가 초등학교 수준인 것 같은데 이니에지라는 것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희 지금 체험과 개념에서 또 개념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어떤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 느껴버리기보다는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그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지금 의구심에 근데 이거는 그 뭐냐면 양심 분석을 하시면은 그런 게 많이 해결되지 않으실까요? 왜냐면 여러 경험하신 현상을 그 이니에지라는 게 지금 죽은 이름들이 아니잖아요. 남의 입장을 배려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담긴 의미 아시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분석해 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니에지라는 딱 그 말만 갖고 나면 딱딱할 수 있지만, 의라는 건 내가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줬는가, 내가 남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했는가라는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 개념의 내용들이. 그걸 가지고 직접 여러분이 하신 일에다가 그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이 현실의 분석에 도움이 되는 개념이라야 좋은 거니까 너무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이야 뭐여도 좋은데 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을 나처럼 껴안는 측면하고 잘못된 걸 폐지하는 측면하고 판단을 정확히 하는 측면하고 판단한 걸 정확하게 가장 알맞게 표현하는 측면, 이게 이니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면들을 가지고 내가 한 언행들을 계속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화를 해야 결국은 편하거든요. 분석에. 그러니까 개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경험하고 이해해가지고 경험하고 좀 충돌시켜가지고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런 작업들이요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다만 경험에서 떠나면 그 개념은 죽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험은 햇빛이고 개념은 달빛이라, 경험에서 멀어진 개념은, 달빛은 지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경험에 붙어있지 못하는 개념은 희미하고 선명성이 없어요. 말을 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좀 노력해서 합쳐야 돼요. 이 개념에 나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본인의 경험과 개념을 자기가 계속 충돌시키지 않으면 이 개념은 금방 죽어버려요. 빛을 잃어버리고 입에서 그냥 죽은 말로 계속 나오게 되고, 이러면 의미가 없어지고요. 내 안에 자명한 느낌하고 연계해서 내가 한 일,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자명찜찜의 느낌, 그리고 내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분석해야 되는지, 이니에지라는 분석의 틀, 이걸 같이 적용하시면요. 적용이 잘 되면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인성을 탐구하시고 영성을 개발하는데 이 방법이 제일 탁월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